최근 인도에서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파업 및 태국의 혐한 흐름 등 한국의 순환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얕잡아보고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우리 한국의 영향력을 쉽게 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의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러시아와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0월 초 우크라이나는 제2회 국제방위산업 포럼을 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에서 열린 행사인 만큼 세계 방산업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포럼에서 데니스 슈미알 우크라이나 총리는 외국 군수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제2회 국제방위산업 포럼에서 내년에 무기와 군사장비 구매 자금을 70억 달러 약 9조 2천억 원 증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올해보다 65% 늘린 계획이었죠. 그런데 세계의 관심 속에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한 이 포럼의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SNS에 올린 글이 한국에서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럼이 열린 다음 날 포노마렌코 대사가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방위산업 포럼에 한국 기업들이 초대장을 보냈는데도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궁금해했지만 여기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져 묻고 있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죠. 마치 우리가 무조건 이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듯한 포노마렌코 대사의 태도에 한국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포럼에 우리 기업들이 참석하지 않은 건 우크라이나의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 초기부터 꾸준히 우리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올해 3월에도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이 이 자리를 빌려 한국 정부가 패트리엇을 제공하고 그를 위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한다. 패트리엇은 우리에게 떨어지는 치명적인 탄도미사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매우 인도주의적 지원이 될 것이다라며 대놓고 우리 정부에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관된 지원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비살상 안보 지원만 제공하고 탄약 등은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하고 직접적인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 형식이었죠.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러시아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쿨레바 장관은 각국의 주권을 존중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성공한다는 것은 결국 전 세계적인 분쟁 확산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북한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북한이 계속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으로서 최선의 전략적 안보 이익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에 있을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며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것을 돕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방어하는 데에 필요한 무기를 보내지 않겠다고 한다. 1950년대 한국의 동맹이 같은 논리를 따랐더라면 한국은 공산주의자들에게 패배하고 지금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역설했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마땅히 자신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의 한국은 자신들을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듯한 우크라이나 측의 태도는 지난 국제방위산업포럼과 관련해 포노마렌코 주한 대사가 올린 글에서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방위산업포럼을 마무리한 다음 날 앞서 살짝 언급했던 것과 같이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국제방위산업포럼이 열렸다. 30개국에서 온 100개 이상의 군사 분야 국제기업이 참여했다.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은 이제 글로벌 보안 및 방위 기술 시장에서 강력한 플레이어가 되었다. 초대장을 보냈는데도 한국 기업이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SNS를 통해 공개 저격했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가 초대하면 우리 기업이 무조건 가야 한다는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처지에 무례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말대로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방산 포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주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방산업계 가장 화제가 되는 곳이 우리 한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방산업에 있어 가장 홍보가 잘 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행사임에도 한국 기업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외이긴 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사람들은 포노마렌코 대사의 글에 의아함을 표시했습니다. 한국이 무엇 때문에 포럼에 참석해야 하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하냐는 것이었죠. 세르기 코르슨스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친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왜 굳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네티즌이 지적한 대로 세르기 코르슨스키 주일 대사는 지난달 일본 방위성이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표시하며 자신들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도를 본인 SNS에 올려 일본 측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독도를 국제사회의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켜서 국제사업재판소에까지 끌고 가려는 일본의 전략에 완전히 부합하는 행위였기에 코르슨스키 주일 대사의 글은 우리나라에서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에 서경덕 교수는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이 지도는 일본만의 억지 주장이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항의의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항해 메일의 영상도 첨부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항의가 이어지자 코르슨스키 주일 대사는 문제가 된 글을 SNS에서 지웠지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본인 계정도 아닌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 공식 계정에 자신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스쿠니 신사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공개적으로 참배했다는 것은 자신이 일본 극우들의 주장이나 사고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삭제를 하기는 했으나 이와 같은 행보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올렸던 글을 삭제한다는 것은 자신들도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런 행위를 반복한다는 것은 코르슨스키 주일 대사의 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가 주일 대사인 만큼 일본의 호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일본하고만 외교 관계를 맺은 게 아닌 이상 다른 수교국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코르슨스키 주일 대사의 행동은 외교관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르슨스키 주일 대사의 선을 넘는 행보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 같아 등의 혐한 게시물을 리트윗을 하기도 했었죠. 우크라이나 주일 대사의 행보를 보면서도 한국 기업들이 포럼에 참석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네티즌들은 그런 코르슨스키 주일 대사를 제지하지도 않으면서 왜 한국 기업은 방산 포럼에 오지도 않냐고 하는 포노마렌코 대사의 글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은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상상도 못한 많은 돈을 지원하기도 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에 파국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주일 대사의 혐한 발언과 원망뿐이었죠. 이게 우크라이나의 공식 입장? 독도 발언 쇼와 천황을 전범해서 삭제하고 한국을 러시아 나치에 비유한 발언, 한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내고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되지도 않고 편안하게 우크라이나 본국 소환된 후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사과도 하지 않았던 사건들을 생각하면 드는 생각이 없나? 1950년 한국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학살한 주범 소련의 일원이었다. 그런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이유도 명분도 없지만 그래도 도와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있어서 감사할 생각은 안 하고 대한민국을 나치로 비유해 라며 현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뭔가 맡겨둔 듯 요구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비난받기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포럼에서 한 군데의 기업도 참가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죠. 제일 우크라이나 대사의 친일 행각 외에도 현실적으로 참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비슷한 시기 우리 한국에서도 방산전시회인 KADX 2024가 열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국에서 열리는 행사일 뿐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같은 방산업 선진국들을 포함한 15개국 365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규모였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기업들로서는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당연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같이 행사 기간 200건 이상의 구매 계약과 상담이 이뤄지고 각종 협력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는 우크라이나 기업들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에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왜 자국 방산 포럼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포럼에 초청한 한국 기업이 한 군데에서도 오지 않았다며 공개 저격했던 것이죠. 설사 한국에서의 포럼을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의 참석을 맡겨두냥 말하는 것은 외교관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을 바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정당하게 우크라이나의 포럼에 참석하지 못할 여러 이유가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작정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타국에 대한 역사적 이해관계와 현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는 파악하는 것이 먼저 갖춰야 할 태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